반갑습니다 여러분, 웅 선생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미국 주립대와 사립대의 특징인데요, 시스템적인 차이와 학비 차이, 그리고 학교 순위나 인지도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좀 기본 개념을 좀 파악하고요, 미국 대학을 선택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희 몽 선생은 미국 UC 버클리 출신과 그리고 유학 유경험자들이 여러분들의 수석 업무를 꼼꼼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미국 대학 입학 원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몽 선생을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립대와 사립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설립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발생하는데요. 네, 주립대는 주정부가 예산을 투자해서 지역 발전과 인재 양성을 하려고 하는 퍼블릭 유니버시티 공립대라고 한다면, 사립대는 별다른 재정 지원 없이 학생들의 학비와 졸업생들의 기부금 등 사재 출연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운영 방식에 따라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차이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비인데요. 아무래도 주립대의 경우에는 공공 목적의 대학교이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립대에 비해서 1.5배 정도 학비가 저렴한 편입니다. 자, 일반적인 주립대 학비는요, 연간 3천에서 5천만 원, 그리고 사립대 학비는 연간 6천에서 8천만 원 수준이고요. 만약 주립대 입학생 중에 인스테이트 주거민이라면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입학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표를 한번 보면서 저 자세히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는 표는 2022년, 2023년 평균 학비가 계산되어 있는 US 뉴스 자료입니다. 자, 사립대가 평균 약 4만 불로 잡혀 있고요. 주립대 아웃 오브 스테이트가 평균 약 2만 3천 불, 주립대 인스테이트가 약 1만 불로 최소 1.5배에서 많게는 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만큼 설립 주체에 따른 학비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신에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주립대보다 사립대가 훨씬 더 다양하게 있거든요.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이점은 학생 수에 따른 이 시스템과 커리큘럼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립대 학생 수는 보통 15,000여 명 이상이고요. 초대형 캠퍼스가 갖춰져 있고, 교수님과의 학생 비율이 1대 20 정도 됩니다. 교수님 한 명에 학생 20명이라는 얘기죠. 사립대의 경우에는요, 보통 학생 수가 1만 명 이하가 되고, 그리고 교수님과 학생 비율은 1대 10, 교수님 한 명에 학생 10명 정도 소수정예 클래스로 운영되는 형태가 많습니다. 자, 이에 따라 시스템 차이가 좀 발생하는데요. 주립대의 경우에는 캠퍼스 자체가 워낙 크고 또 스포츠 시설을 잘 갖춘 학교들이 많고요. 네, 학생 수가 많은 만큼 다양한 백그라운드 배경을 가진 학생들과 어울릴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다는 게 또 특징이고요.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학생 비율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업 집중도가 좀 더 높을 수 있고요. 교수님 한 분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신경 쓸 수 있는 시간과 숫자가 많다 보니까 교수님과 학생들 간의 친밀도가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차이점은 어디가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대형 캠퍼스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소수정예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클래스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고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차이점은 학교 순위와 네임밸류 정도일 것 같은데요. 자,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 코넬, 펜실베니아 등 8개 대학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MIT, 스탠포드, 아이비리그 플러스를 포함해서 미국의 최상위권 50위 중에 무려 34개 대학이 사립대로 랭크되어 있습니다. 네, 반대로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요, UC 버클리, UCLA, 버지니아, UC 산타바바라, 조지아텍, UT 오스틴 등 16개 대학이 상위 50위권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상위 50위권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사립대가 한 70%, 그리고 주립대가 한 30%, 7대3 비율 정도로 사립대가 전반적으로 학교 순위나 네임밸류 측면에서는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교수 채용이나 학생 선발하는 과정이나 모든 부분이 좀 자유롭고요. 그리고 또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지금 지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순위에서 많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그렇다고요, 이 사립대가 무조건 좋다는 의미는 또 절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께서는 사립대냐 주립대냐를 고민할 때 단순히 학교의 랭킹만 판단할 건 절대 아니고요. 내가 가진 성적과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 선택해야 된다는 점을 꼭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한테 맞는 미국 대학을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순서로 선택하는 게 좋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현재 자신의 성적에 따른 입학 가능 대학을 구분해 볼 수 있겠죠. 뭐 국제학교에서 SAT를 꾸준히 준비하는 경우와 아니면 국내 일반고를 졸업한 상황에서 내신으로 부딪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성적이 좀 부족해서 뭐 CC를 통한 편입을 해야 하거나 뭐 패스웨이를 가야 되거나 이런 것들을 먼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둘째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졸업 후 취업을 어느 국가에서 할 건지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예를 들어 국내에서 취업할 때에는 이 국내 기업의 인사과에서 내가 졸업한 이 미국 대학의 인지도와 네임밸류가 충분히 잘 알려져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내가 만약에 미국 내에서 취업을 하고 싶다. 뭐 이때에는 주립대와 사립대 이런 차이보다 내가 다니는 대학교의 지역의 케미가 잘 맞아야 된다거든요. 이 지역의 케미가 무슨 말이냐면, 가령 우리가 뭐 캘리포니아로 간다. 캘리포니아 가면 실리콘밸리가 유명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지역은 IT나 컴퓨터 사이언스 계통이 유명할 거고요. 플로리다로 간다. 이렇게 되면 관광 계열이고, 또 뉴욕은 비즈니스나 회계, 금융, 기타 여러 가지 상경 계열이 또 높은 랭킹을 가진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 산업에 대한 이해를 꼭 먼저 해보고 대학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주립대와 사립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학 숫자도 많고요. 그리고 떠나는 도시와 지역에 따라 느낌 자체가 다른 곳이잖아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조건 대학 순위와 랭킹만 따지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특징을 잘 비교해 보시고 심사숙고해서 대학 결정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국가로 유학을 가든 현지 출신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요. 실제로 나온 분들에 의해서 상담을 받아야 올바른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몽선생님도 그렇기 때문에 미국 유학은 출신자들로만 다 영입을 해놨고요. 미국 대학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편에서 또 미국 유학 비용이나 혹은 미국 대학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